수열이에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죠. 다시 아예 생 처음부터 설명한다고 칠게요. 자, 수열은 뭐냐?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 해서 수열이에요. 그럼 나열되어 있는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규칙이 다양하겠죠. 이것도 수열이에요. LLLLLLL 이런 것도 수열이고요. 1, 0, 1, 0, 1, 0 뭐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런 것도 수열이에요. 자, 그런데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것도 수열입니다. 2, 4, 8, 16, 32, 64 이렇게 나가는 것도 수열이에요. 1 이런 것도 있어요. 1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2, 3, 5, 8 그 다음 뭘까요? 그렇죠. 13입니다. 너 사고력 학원 다녔구나? 안 다녔냐? 수열이 초등학교 때 사고력 학원 다니셨던 분들은 수열 겁나 많이 했어요. 사고력 학원 다녔던 사람. 어? 진짜? 없다고? 너 다녔지 솔직히. 말하기 쪽팔려서 소리 안 들은 거지. 아니야? 너 다녔지? 너 안 다녔어? 시원하네. 이거 왜 사고력 학원, 아니 사고력 학원이 아니라 수학 학원. 내신하는 거 말고 막 무슨 사고력 책 꺼내서 막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막 블럭 쌓기 하고 막 있고 막. 됐다.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안 나와. 사고력 학원 다녔어야지. 어? 사고력이 없잖아. 장난이야? 자, 수열들은 그 나열되어 있는 규칙성에 따라서 어떤 규칙을 갖느냐에 따라서 등차 수열. 자, 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냐?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등, 같을 등, 차, 차이가. 얘네들의 차이는 2 차이 나요. 2만큼 차이가 나요. 2만큼 차이가 나요. 그쵸? 그래서 등, 같을 등, 차, 차이가 똑같다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얘는요, 앞에 거 대 뒤에 게 2배 차이 나요. 4, 8, 2배 한 거죠. 1대 2의 B야. 1대 2의 B야. 전항이라고 부릅니다. 전항과 후항이라고 부릅니다. 후항. 전항과 후항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 전항과 후항 간의 관계가 일정 비율, 똑같은 비율, 같은 비를 갖는다 해서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얘는요, 사람 이름이 맞을 거야. 내가 알기론 그래.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맞을 거야. 다음. 뭐 좀 더 잡지식으로 얘기하자면, 수열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천재라고 불리고, 뭐였더라? 무슨 수열이더라? 그걸 발견하셔서, 수학 무슨 상? 야, 수학 제일 높은 상, 그 뭐야? 필즈였나? 어? 아니야. 필즈상을 수상할 뻔하셨던 분이 먼저 계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셨어요. 그때 당시가 박정희였나 전두환이었나 그래서 개새끼 이래가지고 안 들어오신 유명한 수학자분이 계셨고요. 그분이 수열에 대해서 확립을 시키셔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열을 공부하는 수학자들이 그분 이론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느낌의 수학자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 이 피보나치 수열은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어떤 규칙을 갖냐면요. 얘랑 얘랑 더하면 2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3이에요. 얘랑 얘랑 더하면 5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8이에요. 얘는 뭐냐면 계단 올라가는 거 있잖아. 이거 그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길 올라가는 방법. 계단이 한 칸이야. 올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치? 계단이 2칸이야. 얘를 올라가는 방법은 잘 봐. 계단을 올라갈 때 한 칸 또는 2칸밖에 못 올라가. 3칸 못 올라가. 다리가 짧아서. 그러면 한 칸 또는 2칸씩 해서 여기를 올라가는 방법은 한 칸 한 칸. 2칸 해서 2가지 방법이 있죠.
자, 계단이 만약에 3칸짜리였어요. 여기로 올라가는 방법은 한 칸, 한 칸, 한 칸, 두 칸, 한 칸, 한 칸, 두 칸. 몇 개? 3가지 방법이 있죠. 계단이 4칸이에요. 올라가는 방법이 뭐 세보시면 아시죠? 5가지입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수열들이 갖는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열들이 더 있어요. 더 있고요. 겁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있습니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겁나 조화로운 수열이에요. 조화 수열이에요. 또 개차 수열, 개비 수열. 개비 수열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개차 등비 수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열들을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도입 부분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3, 5 뇌가 좀 그래. 내 뇌가 좀 이상해. 간단한 것밖에 안 보인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차이가 얼마씩 차이가 나느냐? 2씩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같게끔 되는 이 차이. 모두가 똑같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 얘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너희들이 저번에 먹었던 공차라고 부릅니다. 다음, 여기 첫 번째 쓰인 수열의 수를 우리는 첫항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첫항을 나타내는 방법은 기호가 이 수열 AN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표현입니다. 그냥 수열 AN 그러면은 중괄호 치고 안에다가 AN 쓰시면 되고요. 왜 AN? 여기다가 N을 갖다 썼느냐? 보시면 합니다. 자, 첫 항은 우리가 기호로 A1이라 씁니다. 얘는 두 번째 항 또는 2항이라고 부르어도 되겠죠? A2입니다. 세 번째 항 A3, 네 번째 항 A4가 됩니다. 다섯 번째 항 A5가 되겠죠. 그래서 수열이 나열되어서 n번째 항까지 갑니다. 그래서 AN이라고 하고요. 다음, 우리가 그 수열 사이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 차이를 뜻하는 difference에 D자를 갖다 써서 D자를 갖다 쓰고요. 이렇게 D만큼씩 차이가 나게 되죠. 이걸 공차라고 부르죠. 그러면 보면 이런 거예요. A2는, 자, A1은 우리가 앞으로 1을 생략해서 A라고 쓰도록 할 거예요. A2는 A1에다가 D만큼 더한 거야. A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러면 A3는 누구냐? A3는 A2에다가 D만큼 더해서 된 거거든요. A2가 얘예요. 얘한테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2D가 되죠. A4입니다. A4는 역시나 그 전항이었던 A3에다가 D만큼 더하기 때문에 A 플러스 3D. 자, 이제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야지. 2일 때 1D, 3일 때 2D, 4일 때 3D. A5. 다섯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인 D를 4번 더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놈은 첫 항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D를 몇 번 더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4번 더 하는 거죠. 넘어가는 수만큼. 자, 이렇다면 그러면 AN 뭐예요? n번째 항은 첫 항인 A에다가 더할 거야. 공차를 n-1번 더합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 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 왜 일반항이라고 부르냐? 봅시다. 자, A1이 지금 여기 있는 수열에서 보면은 3입니다. 그럼 A2는 다시 한번 보지만 A2를 바라보지만 A2는 뭐라고 보여야 되냐면 첫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해서 5가 되는 거죠. A3는 첫 항에다가 공차를, A3니까 공차를 2번 더 한다. 그래서 9가 되죠. A4는 덧셈을 못해. A4는 첫 항에다가 더할 건데 공차를 3번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이 6, 9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더할 거다. 공차를 몇 번? n번째는 하나 뺀 n-1번 더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식을 정리해 보니 2n 플러스 1이라고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일반항이라 합니다. 왜 일반항이라고 부르느냐? n에다가 1 넣어. n이 1일 때 3 나오지. n이 1일 때 3 나와. n에다가 3을 집어넣어. 그러면 7이 되지. 그래서 A3는 7이야. n에다가 4를 집어넣어. 그럼 4, 2, 8 더하기 1, 9지요? 그래서 A4는 9예요. 무슨 얘기야? n번째 항을 찾아주는 일반화된 식.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화 시켰다는 얘기야. 자, 일반항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 몇 번째 항, n번째 항을 찾아내는데 빠르게 찾아주게끔 하는 공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연연히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수열은 특히나 사고력 책 같은 데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야. 공식이 중요하지 않아. 공식이 중요하지 않아. 야, 생각해봐. 이렇게 나갔어. 백항 누굴까? 백항 누굴까? 걔는 첫 항에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공차를 몇 번? 99번 더해서 나올 거다라는 건데 왜? 넘어갈 때 한 칸 갈 때마다 2씩 더했네? 초등학생도 이렇게 풀어. 내가 예전에 뭐 학원에서 돈 더 준대. 난 출구 시간 정해져 있었거든, 3시에. 가서 나는 7시 반에 수업 시작이었거든? 놀았어, 4시간 반을. 원장님이 그게 보기 못마땅했나 봐. 수업 하나만 좀 해달래. 에? 왜요? 그랬더니 더 준대. 예, 알겠습니다. 돈 더 주신다면 해야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초등학생이야. 이게 안 맞아, 나랑. 이게 안 맞는데 걔네들은 이 안에서 규칙을 겁나 빨리 찾아. 걔네들은 일반항을 몰라도 풀어. 얘네들 100번째 항 겁나 금방 풀어. 한 칸 갈 때마다 2씩 가네? 잠깐만, 100번째는 몇 번 가? 99번 징검다리를 넘어가면 되지요. 그래서 2를 99번 더 하면 돼. 그렇게 푸는 거라고. 하지만 빠르게 찾아주려면 어떻게 하자? 1번항에다 100 집어넣으니까 얼마? 201. 정답 20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하시면 201 나와요. 됐나요? 198 더하기 3이니까 201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이다 이거야. 자, 그럼 이 등차 수열을 보고서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결론적으로 포인트는 뭐냐면 다 필요 없고, 등차 수열은 포인트가 뭐냐? A3를 바라보지만 A 플러스 2D가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빠르게 하면 A의 22 뭐야? 22번째 항은 뭐겠니? A에다가 공차를 21번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문제를 잠깐만 보고 나서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문제 봅시다. EQ 문제 1번서부터 잠깐 볼게요. 일반항을 구하여라. 무슨 얘기예요? 일반항을 찾으려면 일반항은 공식은 이거예요. A 플러스 n-1D가 일반항 공식이에요. 그러면 일반항은 A 플러스 n-1D이면 뭐야? A랑 D를 찾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항이랑 공차를 찾아야 되는데 잘 보자. 5항이 8이래. 그 5항이 8이란 얘기는 자, A5가 8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5항은 뭐야? A에다가 공차를 4번 더했더니 8이란 얘기인 거고, 8항은 A에다가 공차를 7번 더해서 26이 됐다는 얘기고, 연립해서 A랑 D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등차 수열은 연립 방식이 변변 빼기고요.
등비수열 다음 단원이고요. 연립 방식이 변변 나누기로 연립하시게 될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은 변변 빼기야 무조건. 마이너스 3D 그냥 뺀 거야. 8 빼기 26은 마이너스 18이죠. 공차는 얼마다? 6이 될 것이다. 자, 공차가 6이니까 6, 4, 24. A는 얼마? 마이너스 16이겠네요. 24 넘어가서 빼니까. 됐죠? 자, 따라서 AN 일반항은 뭐다?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n-1번 더하면 된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6n-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입니다. 제4항이 2래. 네 번째 항이 2래. 그럼 네 번째 항이 2란 얘기는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3번. 희서가 여기서 희서의 빈자리가 느껴지네. 몇 번 이러면 몇 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10항이 마이너스 10이래. 10번째 항은 어떻게 돼? A 플러스 9D. 자, 연립합시다. 마이너스 6D 12. D는 마이너스 2.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점점점 줄어들 거야.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A는 8이라고 됩니다. 따라서 AN은 첫 번째 항은 8인데 거기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아이다. 마이너스 2n 플러스 10이 됩니다. 일반 항이고요. 자, 일반 항은 왜 구한다? n번째 항을 빠르게 찾는 일반화된 식일 뿐이야. 근데 저거는 중요하지 않아. 난 일반 항을 거의 잘 쓰지 않아. 문제 풀 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일반 항은. 잘 보세요. 2번. 자, 첫 장이 88.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봐. 첫 항이 88, 졸라 커. 공차가 마3이야. 마3을 더하잖아. 그럼 88, 85, 82, 79, 76 이렇게 줄어들어 점점. 이것도 일반항으로 풀 필요가 없이 그냥 풀면 돼. 잘 봐. 야, 마이너스 30 계속 더해. 그럼 언제가 음수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을 몇 번 더하면 음수가 되겠니? 30번. 이거 오래 걸리지 않아? 마이너스 3을 30번 더했어. 그럼 마이너스 90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와. 그럼 생각을 해봐. 공차를 30번 더했잖아. 그럼 몇 번째 항? 31번째 항이지.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열 단어는 공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고력이 중요해요. 자, 문제를 계속 또. 자, 그러면,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자, 정석으로 풀어드릴게요. 정석입니다. 자, 일반 항이 첫 항 88이고요. 공차 마이너스 3, 그리고 n-1. 일반 항이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91입니다. 얘가 0보다 작아지는 부등식을 푸시면 되죠. 됐죠? 30.xx 따라서 n은 31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괄호 2번 봅시다. 괄호 2번. 2항과 8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자, 이것도 선생님 정석 말고 그냥 사고에서 푸는 것도 보여줄게. 잘 봐. 2항과 8항. 자, 2항을 바라보지만 2항은 뭐라고 보여야 돼? A 플러스 D가 동시에 보여야 돼. 8항을 바라보지만 8번째 항은 뭐다? A 플러스 7D가 보여야 돼. 알겠지? 자, 근데 그거 말고 어쨌든 문제 풀어보자. 잘 봐. 어떻게 공식 안 쓰고 푸는가 잘 봐. 2항과 8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며 제6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하여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2항이 있고 2항이 뭐 마치 이런 거야. 2항은 5, 8항은 마이너스 5. 다시 2항은 뭐 10, 8항은 마이너스 10 또는 10, 마이너스 10 이런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중간에 자 만약에 10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10이었으면 10에서 점점 줄어들어가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럼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0이 되는 순간 있지 않겠니? 그치? 아니면 전환되는 순간 있지 않겠니? 2에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데 딱 마침 이 항과 파랑의 딱 중간에 항이 하나가 있어. 이 항과 파랑의 중간에 누가 있니? 2분의 2 더하기 8, 10이니까 5잖아. 그치? 이 항과 파랑이 딱 중간에 누가 있냐면 5항이 있어. 그럼 5항은 뭐겠어? 0이겠지. 그러니까 공식 없이 푸는 거야, 이렇게. 5항은 0이라는 뜻이라고. 2항과 파랑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얘기는 5항, 누구? A 플러스 4D가 0이라는 뜻이라고요. 다음, 6항은 누구예요? A 플러스 5D겠죠. 그럼 보이잖아. 연립하니까. D가 얼마? 마이너스 4라는 뜻이죠. 아니, D만큼 더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이너스 4 집어넣으니까 A 16 나오죠. 그럼 끝났잖아. 뭐 찾으래? 10항 찾으래지. 10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9번.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정답이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난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자, 봅시다. 2항과 8항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서로 다르며 그러면 자, 문제 풀겠습니다. 2항이랑 8항 얘네 둘을 더하면 0이 되겠네. 2A 플러스 8D는 0, A 플러스 4D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쵸? 다음 6항이 마이너스 4, 6항 A 플러스 5D는 마이너스 4 연립하시면 되고요. D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A는 16이 나오니까 10항 A 원래는 A, N 구해서 해야 되거든요. A는 16 플러스 N-1 D 마이너스 4N 플러스 20 A6 찾아야 됩니다. A10 찾아야 됩니다. A10은 마이너스 4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이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정성 중요하지 않아요? 삼 번 문제 봅시다. 자, 두수 2와 35 사이에 2랑 35 사이에다가 10개, 뭔지 모르겠대. 근데 어떤 10개의 숫자를 따르르르 나열해서 수열을 만들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차이가 다 일정하다는 뜻이죠. 등차가 된 거죠. 자,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의 공차와 X6를 구하래요. X6 선생님의 드림카 X6를 구하래요. 이게 5,000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X가 등차 수열이잖아. 이거 전체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저렇게 보는 거지. 얘를 A1이라 보는 거예요. 2가 A1이야. 그럼 얘는 35는 A? 이거 오래 걸리니? 야, 10개 넣었잖아. 총 몇 개? 12개. A10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얘가 A2잖아. A3잖아. 어라? 숫자가 하나 차이 나네? 얘는 A11이겠지. 그럼 얘는 A12겠지. 뭐 이렇게 보시든가. 자, 그러면은 첫 항이 현재 2라고 나왔고요. A12는 12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 11번 더한 거죠. 그게 35래. A는 2. 그럼 11D는 33. D는 3. 공차 찾았다. 뭐 찾으래요? X6 찾으래요. X6는 우리가 생각하는 A라고 하는 수열에서는 A7입니다. A7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6번 더하죠. 정답 20. 되게 쉽지? 안 어렵지 않냐? 근데 문제 풀라고 하면 또 안 풀려. 그치? 아, 여긴 조화수열을 따로 뺐구나. 아, 진짜. 보세요. 자, 연속된 세 등차 수열의 표현입니다. 등차 수열 3개의 항이 있대. 등차 수열에서 3개의 항이 있대. 그럼 3개의 항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겠죠?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 3개는 가운데 걸 A라 생각하면 얘는 A 마이너스 D, 세 번째는 A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연속된 수열, 등차 수열이래요. 그랬을 때 얘를 A라고 두면 전항은 A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 전항은 A 마이너스 2D가 돼요. 결론, 차이를 다 D씩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됐죠? 등차 수열에서 미지수 놓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문제, 등차 수열의 몇 번 익힌 문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볼게요. 자, 익힘 4번에 괄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2고 곱이 48일 때 선생님 보통 합이 12이고 뭐 요딴 말이 나오면은 뭐 갖다 쓰냐면 이거 갖다 써. 왜? 싹 다 더하면 얼마? 3A가 되거든. 그래서 3A 뭐야? 세 수의 합이야. 합이 12래요. 오케이. 가운데 끼인 A를 찾았다. 얼마? 4겠죠. 다음. 얘네들 3개의 곱이 48이래. 얘네들의 곱이 48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4-D 4 플러스 D 이게 48이래. 양변 4로 나누시고요. 전개하시면 16-D의 제곱이 12 D의 제곱은 4 그래서 D는 뿔마 2야. 근데 사실 2든 마이너스 2든 상관없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가운데 끼인 놈이 이 얘기는 이런 얘기. 가운데 끼인 놈이 지금 4잖아. 자, 공차가 2야. 공차가 2면 4-2 4 플러스 2 얘일 수도 있는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D 6이에요. 공차가 마이너스 2면 4 플러스 D 그쵸? D가 마이너스 2면 2가 되겠죠. 순서만 다를 뿐 어쨌든 어때요? 똑같은 수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차가 2개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괄호 2번 문제 잠깐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자, 다시.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아, 강의실 옮기는 거 3월이고요. 어디냐면 저기 현대자동차 위 얘기했냐? 현대자동차 위라고는 얘기 안 했지, 그치? 현대자동차 저기 정육점 옆 건물. 저기 1층 정육점 있는 건물 알지 않니? 그 옆 건물. 거기로 옮겨요. 아, 네 친구들 거기 있을 거야. 그치? 네 친구들 거기 있어. 네 친구들이 2층에 있거든? 2층 갈지 5층 갈지는 아직 몰라. 고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 5층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가 시설이 좋대. 5층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잘 모르겠어. 자, 보세요. 3차 방정식이고요. 여기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때 K값 구하래요. 자, 선생님은 이거 보통 안 써. 보통 이거 써. 아니, 이거 가끔 쓰는데 식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이거 쓰면 돼요. 왜 그런가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의 합이 6입니다. 근데 그 세 실근이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셋이 더하니까 얼마? 3A. A는 얼마? 2. 지금 뭐 구하래? K 구하래. 근데 얘의 근이 얘네 셋이잖아. 얘도 얘의 근이야. 그러니까 대입하면 끝나죠. 2를 집어넣으니까 8, 24, 8, K는 마이너스 24가 그래서 정답이에요. 됐죠? 답 확인하지. 내가 K는 마이너스 24입니다. 다들 답을 확인하니? 자, 다음 내용.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등차 중항은 뭐냐면은 니네들 사실 본 적은 있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등차 수열에서의 중항. 뭐냐면 등차 중항은 세 개의 항이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관계식을 얘기해요. 만약에 등차 수열 첫 항 A, 두 번째 항 B, 세 번째 항 C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등차 중항 무슨 관계냐?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대입해 보시면 돼요. 뭐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이거 대입해 보시면 아세요? 나와요. 차이가 공차만큼씩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얘로부터 가운데 있어. 생각을 해봐. 뭐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3이 있어. 그럼 여기 당연히 2가 있지. 정중앙에. 그치? 이런 거 같은 느낌. 등차 중앙이죠. 뭐 공식 증명까지 할 필요도 없는 문제죠. 익히 문제 보세요. 익히 문제 4번이에요. 아, 익히 문제 4번에서 5번이에요. 익히 문제 5번이에요. 어? 잠깐만. 아, 익히 문제 5번 맞지? 익히 문제 5번 보시면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fx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었대. 자, 얘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 얘로 나눈 애랑 얘로 나눈 애랑 얘로 나눈 애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자,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f의 마이너스 1이죠. 모르시면 얘기하시고요. 얘로 나눈 나머지는 f1이겠죠. 얘로 나눈 나머지는 f2겠죠. 그리고 뭐래?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F의 1은 등차 중항에 따라 2분의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2다. 됐죠? 대입하십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를 대입하니까 됐죠? 관계식을 정리합시다. 양변에 2를 곱했고요. 분자 정리하시니까 5 플러스 A 플러스 2B 2B, 2B A는 3이라고 A가 찾아졌어요.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다음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f의 마이너스 2는 됐죠? 0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정리해서 배우셨어요. f의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요. a는 3입니다. 얘가 0. 그러면 b는 2. 끝. 자, 조화수열 그냥 설명할게요. 간략하게나마. 사실 조화수열은 배울 게 없어요. 조화수열은 교과 외 과정이에요. 교과 외의 과정이고요. 내신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점화식이라는 걸 나랑 할 거거든? 거기서 이 내용이 조금 나올 거라 거기서 나올 거라서 그냥 할게. 조화수열, 하모니 수열이에요. 하모니. 할머니 말고 하모니. 아무도 안 오네. 진짜로 하모니 수열이라고 해. 자, 조화수열이에요. 조화수열은 뭐가 조화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등차 수열이 있었다라고 칠게. 그러니까 어떤 등차 수열 AN이 있었다라고 칠게.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은 조화수열이야. 자,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있었다라고 칠게. 그 수열 AN이 뭐 아무거나 쓰자. 아까 했던 거 3, 5, 7, 9, 11 이렇게 가요. 그러면 조화수열은 얘는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11분의 1 그냥 이렇게 가요. 이게 조화수열이에요. 자, 근데 조화수열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잘 봐. 자, 얘는 A분의 1이야. 얘는 A 플러스 D, 아이씨, 그냥 A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런 거잖아.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A는 다시 얘기하지만 A 플러스 N-1의 D가 되겠죠. 얘는 그것의 역수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뒤집으면 된다고. 그냥 첫 항이 A야? A분의 1이야. 2항이 A 플러스 D야? A 플러스 D분의 1이야. 3항이 A 플러스 2D야? A 플러스 2D분의 1이야. A 플러스 3D분의 1이야. 땅땅땅. 일반항. 이렇게 생긴 형태겠죠? 그래서 A 플러스의 N-1의 D분의 1이 됩니다. 자, 얘 또한 뭐가 존재하느냐? 얘 또한 조화 중항이 존재합니다.
조화중항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중항들은 등차중항, 조화중항, 등비중항까지 해서 세 가지를 배우는데 이 세 가지는 니네들이 다 배웠던 거야. 보면 알아. 이거 뭐예요? 어디서 많이 뵀던 건데 이거?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뵀던 건데? 뭔지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자, 조화중항입니다. 자,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조화수열 BN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을 거야. 맞니?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얘를 뒤집어 버리면 얘는 무슨 수열이 되니? 등차 수열이 되는 거지. 왜? 얘는 조화 수열이라고. 얘는 누구라고? 등차를 뒤집은 애들이라고. 다시 뒤집었잖아. 그럼 등차로 다시 바뀌겠지. 그럼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니까 얘네들 세 개 항 간에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등차 중항이 성립하겠죠. 얘네들 가지고 등차 중항 이거 써먹으면 돼요. 등차 중항 해봅시다. 가운데 끼인 놈은 2분의 양쪽에 있는 두 놈의 합. 식 정리합시다. 같이 뒤집어 자, 가운데 끼인, 자, 등차 중앙이야.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끼인 놈은 이거 위아래로 뭐 곱할 거냐면 B2 곱하기 B3를 곱할 거야. 위아래에다가 B2 곱하기 B3를 위아래로 곱할 거라고. 그럼 위에다가 곱하니까 2B2 B3 나누기 B3 더하기 B2. 왜 B1이지? 이거 왜 이거 B2라고 썼니? 됐나요? 이게 조화중항이야. 그런데 외우지 마. 다 필요 없고 그냥 문제에서 조화수열이래? 그냥 뒤집어서 풀면 돼 그냥. 그냥 등차수열 푸세요. 조화수열? 너희들 가뜩이나 용량도 적은 뇌인데 뭐 새로운 걸 못 집어넣어. 그냥 뒤집으면 등차야.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너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니? 뭐 말하는 사람이 없니? 야, 우리 최대 최소가 할 때 뭐 써? 산술기하 쓰지. 아까 등차 중앙이 산술평균이야. 산술적 평균. 산술평균. 얘는 무슨? 니네 그때 나한테 다 배웠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에 대해서 배웠어. 산술, 기하, 조화. 근데 조화평균은 거의 안 써먹는다고 했었고 이게 바로 조화평균이야. 조화평균. 그럼 잠깐만. 산술 배웠고 조화 배웠네? 그럼 뭐가 남았지? 기하평균이 남았지. 그게 등비중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우시게 될 내용이고요. 조화수열 문제 한 문제 정도는 한번 풀어봅시다. 한 두 문제 풀어봅시다. 보기 10번, 보기 1번 문제. 페이지, 몇 페이지야, 이거? 293페이지, 보기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었어. 수열이 있대. 12, 6, 4, 3. 이렇게 널려 있대. 선생님, 어떤 수열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 이거저거 해봐야 돼, 니네들이. 문제 많이 풀어봐서. 경험치를 늘려야죠. 딱 봤어. 어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도 안 나오네. 등차, 땡.
2로 나누면 얘가 돼. 2로 나누면 안 되는데 땡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돼? 조화 수열인가 확인을 해보셔야죠. 12분의 1이랑 6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3분의 1을 봤어요. 얘랑 얘랑의 차이는 12분의 1만큼 차이가 납니다. 더하면 얘가 돼요. 12분의 1 더하면. 다음 얘한테 12분의 1 더하면 12분의 2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12분의 3은 4분의 1이죠. 얘네들 간의 차이도 12분의 1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자,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뭐였죠? 10항 찾으래요. 10항. 그쵸? 10항 찾으래요. 그러면 일반항, 조화 수열의 일반항 하지 말라고. 그냥 등차하라고. 이 수열에서 뭘 찾아야 돼? 10번째 항을 찾으라고. 얘의 10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더할 거야. 공차를 몇 번? 9번. 그러면 12분의 10이 되겠죠. 하지만 정답은 얘가 아니죠. 얘는 등차 수열의 10항이죠. 그럼 조화 수열의 10항은 뭐겠어요? 뒤집으세요. 끝. 정답. 약분시키시면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보기 2번. 아니네. 야, 익힘 6번 있네. 하고 넘어가자. 영이 아닌 세수 A, O, B가 이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루고 A, 10,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라. 자, 조화 수열 3개 동시에 나왔네. 뭐 쓰라고? 조화 중앙. 외우라고? 아니, 외우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등차 수열로 푸세요. 얘랑 얘가 등차 수열. 다음 얘도 등차 수열이래. 등차 중앙은 아시잖아요. 가운데에 끼인 놈은 2분의 양쪽에 있는 놈의 합. 근데 난 차라리 양변에 2를 곱하고 하는 게 좋거든. 양쪽에 있는 놈의 합.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에 끼인 놈의 2배는 양쪽 놈의 합. 연립하시면 돼요. 그냥 더 안 풀게요. 그냥. 자, 등차 수열의 합까지 하고 쉬는 게 낫겠지? 그때 쉬는 게 낫겠지? 등차 수열의 합도 쉽습니다. 잘 보세요. 잠깐만 칠판 좀 지우고.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등차 수열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야? 수열이 나열되어 있어. A1, A2, A3, A4, A5, A6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그랬을 때 100번째 항을 구하는 걸 배운 거고, 지금까지는 A100 이런 거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배울 건 뭐냐면, 그래, A100이 누군지는 찾을 줄 알아 이젠. 그러면 너에게 다시 질문할게. 그 100번째 항까지의 총합은 얼마겠니? 이게 지금부터의 질문인 거야. 보세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 알고 있는 건 있어요.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예요? 55죠. 그거야.
자연수 또한 나열되어 있으면, 자, 우리 거기서부터 다시 들어갑시다. 자연수가 나열이 되어 있으면 이 자연수는 뭐냐? 등차 수열이에요. 어떤 등차 수열이야?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1자리인 등차 수열이야. 이게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니네들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1부터 10까지 합은 55라고 배웠어. 어떻게 배웠니 그때? 이거 누구니? 수학자 그분. 이거 더한 사람. 1부터 100까지인가 더한 사람. 그 누구야? 그분 유치원생인가? 뭐 7살인가? 그때 뭐 5살인가 7살 때 이걸 다 더했다며. 1부터 100까지를. 들어본 적은 있지. 뭔지. 뭘 말하는지는 알지? 그래. 자, 1부터 10까지 합은 왜 55야? 그거.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때 우리가 배웠어. 얘와 얘의 합은 얼마? 11일. 2와 9의 합은 얼마? 11. 3과 8의 합은 얼마? 11. 아,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합은 어떻게 될 거다? 11이 몇 번? 5번. 왜 5번이야? 1부터 10까지는 숫자가 10개고 그거 나누기 2한 거죠. 그래서 55가 된다.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등차수열 봅시다. 잘 보세요. 등차수열을 나열해 볼게요.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귀찮아? 자, n번째 항. 됐나요? 그 전항 a 플러스 n 마이너스 2d겠지? 공차 한 번 덜 더했으니까. 그 전항도 써보자. a 플러스 n 마이너스 3d겠죠? 그쵸? 뭔 말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뭐야? n번째 항까지의 합. 다시 얘기합니다. A1, A2, A3,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합의 기호인 sum에서의 s자를 갖다 와서 너네들이 타보지 못한 그거. sum. 나 혼자 웃냐? 아, sum. 그래. 자, s자를 갖다 써와서 sn이라고 해요. sn은 뭐야?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s3는 뭐겠어? 세 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S20은 뭐겠어? 그래. 내 핸드폰이야. 갤럭시 S20이야. 자, 그래서 야, 니네들 왜 그러냐, 니네들 오늘? 왜 그래, 상태가. 자, SN은 한번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내 보자고. 겁나 무한하네, 오늘. 나 혼자 생쇼 부리고 있는 것 같고. 자, 첫 번째 놈이랑 마지막 놈을 더해볼게. 뭐가 되죠? 2a 플러스 n-1d가 돼. 다음, 이 항이랑 n-1번째 항을 더해볼게. a, 2a. 다음, n-2d. d가 n-2개 있는 거야? 거기다 d 하나 추가했지. 그러니까 n-1d야. 알겠니? 더 해보지 않아도 되겠죠. 결론적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SN은 즉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될 것이다. 2a 플러스 n-1d가 얘가 몇 번 나오겠니? 아까 10개는 2분의 10, 12개면 2분의 12 그런 거 같이 2분의 n이겠죠. 아시겠어요? 아니면 난 보통 이거 안 쓰거든? 난 공식을 외우는 거 상당히 안 좋아해. 난 그래서 이것도 잘 안 써. 이 공식 외워야 된다. 근데 공식을 쓰는 이유는 왜 그런 거야?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빠르게 연산하려면 공식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난 사실 이거 쓰지 않아요. 뭐야, Sn, n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럼 나는 빠르게 이게 연산이 더 빠르거든? n번째 항까지가 2분의 n을 곱하긴 할 건데 거기다가 뭘 곱할 거냐면 첫 항과 n번째 항을 그냥 구해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왜? an이 뭐예요? a 플러스 n-1d죠. 그러면 a, 2a, n-1d, 2a 플러스 n-1d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이거 더 많이 써요. 문제들 풀 때에. 자, 근데 잘 봐. 이 식을 간략하게나마 전개를 해볼게. 그것도 중요해서. 자, 방금 내가 얘기했죠? SN은 다시 한번 써보자. 외워. N 2A 플러스 N-1D야. 자, 얘를 전개를 하면은 n에 관한 n차식이 2차식이 나와요. n에 관한 2차식이 나와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전개하면 2분의 d n 제곱 플러스 몰라. 근데 상수항은 없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니네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SN이 다 뭔지 모르겠대. 수열 A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대. 근데 만약에 2n제곱 플러스 3n 뭐 요딴 식으로 써놨어. n번째 항까지 합이 2n제곱 플러스 3n이래. 그럼 너희들이 느껴야 되는 점. n에 관한 2차식이네. 상수항이 없네.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네. 이걸 알아야 돼. 캐치해야 되는 거야, 니네들이. 핑미 말고 캐치. 캐치. 자, 그러면은 잘 봐. 2분의 D죠. 이거 전개하면 n에 관한 최고차항의 계수가 2분의 D예요. 그럼 2분의 D가 얼마야? 지금 2지. 그래서 공차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그냥 수열의 합공식을 보고 어떤 수열의 합이 이거래. 일반항이야 이게. n번째 항까지 합인 일반항. 그치? 합에 관한 일반항인 거죠? 그걸 보고서 빠르게 찾아야 돼. 등차 수열이네. 상상 없잖아. 등차 수열이네. 근데 잠깐만 2네. 그럼 공차는 4겠네. 첫 항 찾아야지. 첫 항 얼마? 첫 항은 S1이 바로 첫 항이에요. S1은 뭐야? 1항까지 합이지. 1항까지 합은 A1이겠지. S1 얼마? 5. 바로 첫 항 찾았고 공차 4인 거 찾았으니까 AN을 바로 써줄 수 있지. 어떻게 돼요? AN은 첫 항에다가 공차인 4를 n-1번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바로 찾아줘요. 어떻게 해서? 이거 전개해본 식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분석해보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2 그게 공차야. 그래서 4가 공차야. 알겠니? 다음 n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계산이 5네. 따라서 첫 항은 5야. 이런 거야. 나중에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중에 다시 더 배우시게 될 거고요. 수열의 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고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먼저 활용하는 건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거예요. 자, 먼저 익히 문제 1번 잠깐 보고 야, 공식 자동으로 외워지지 않니 이거? 금방 외우지. 2분의 n, 2a 플러스 n-1d 또는 2분의 n 곱하기 첫 항 막항의 합. 첫 항 마지막 항의 합. 자, 이것도 봐. 잘 봐.
정석으로 먼저 풀어주고 난 이렇게 풀어라고 보여줄게. 자, 2항이 5래. A 플러스 D는 5. 10항이 21이래. A 플러스 9D는 21. 선생님 얘기했죠? 연립하라고. 연립 어떻게 한다고? 변변 뺄 거라고. 마이너스 8D. 5 빼기 21. 마이너스 16. 그래서 공차 2. 첫항 3. 자, 구하라는 게 뭐예요? A1부터 A10까지 합. 뭐야? S10을 구하라는 얘기죠? 10항까지 합이야. 그럼 2분의 N 2A N-1 D 끝.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안 좋다니까? 여기서 첫항 찾는 거 3. 그러면은 10항까지 합인 S10은 얼마야? 2분의 10 첫항 마지막 합 A10 끝. 이게 훨씬 나아. 그치? 첫항 안 나와 있으니까 첫항 구해야 되는 거고, 막항 안 나와 있으면 막항을 구하면 되는 거고. 다음 봅시다. 뭐예요? SN은 160이 되는 N 항 넘버를 구하래요. 몇 번째 항까지 합이 160이 될까? 자,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A2가 9랬지. A2, A 플러스 D. A7, 6D. 변변 빼. 공짜 2. 7. 그러면 SN은 2분의 N 2A N-1 D가 160 됐죠? 양변 2 곱하시고요. 2N 14 빼기 2 아이, 양변 2 괜히 곱했다. 안 곱해. 자, 2로 나눴어. 자, 160 됐죠? 얼마예요? 10.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거 니네들 전기에서 인수분해할 생각하지 마. 수열에서 2차 방정식 나오면은 보통 인수분해 하지 말라고 그래. 나는 인수분해 하지 마.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냥 갖다 니네들 통박으로 푸는 거 있잖아. 왜? 숫자 대입해서 막 대충 푸는 거. 그 방식으로 하세요. 그냥 그게 훨씬 빨라요.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면 니네들 인수분해 하려면 소인수분해 해서 인수 찾아서 숫자 겁나 커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 대충 한 10쯤? 그럼 10 곱하기 16. 160? 맞네. 정답. 이렇게 찾으면 돼. 그냥 그렇게 찾으세요. 그냥. 다음입니다.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저렇게 수열을 만들었대요. 총 몇 개? n 플러스 2개야. 됐죠? 합이 120일 때 n의 값과 공차 d를 각각 구해라. 자,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개의 숫자를 가운데다 끼워 넣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새로운 수열 명칭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가 B1이야. 첫 항이야. 그럼 얘는 몇 항? B의 N 플러스 2항이죠. N개가 들어가니까 N 플러스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겁나 쉽다고. 잘 보라고. 120이잖아. 그럼 120은 이게 어떻게 해서 120이 된 거죠? 120은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을 2분의 항의 개수.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게 훨씬 쉽잖아. 24지? 12지? 12지? 8. 8개 넣은 거야. 파랑이야, 파랑. 8개 넣었어요. 자, 공차 찾으래요. 공차 찾읍시다. B의 n 플러스 2는 얘죠. 이게 30이야, 지금. B태는 첫항 플러스 공차를 9번 더했을 거예요. 그래서 30이 된 거죠. 9D는 36. 그래서 D는 4.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풀이 방법 외우지 마세요. 푸는 거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잘 봐. 내가 하나 뭘 보여줄게. 개념이에요. 자, 등차 수열이 있었어.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뭐가 되느냐? 답을 먼저 얘기해 줄게. 등차 수열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열이 막 겁나게 나열되어 있어. 막 이렇게 막 겁나게 나열되어 있어. 뭐 더 있겠지. 근데 부분합 무슨 얘기냐면 내가 딱 잘라서 얘네 셋의 합, 딱 잘라서 얘네 셋의 합, 딱 잘라서 얘네 셋의 합. 즉 부분의 총합들도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얘네들의 합은 얼마? 3A 플러스 3D야. 다음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3A 플러스 3 더하기 4 더하기 5잖아. 12D. 보자. A 플러스 6D, A 플러스 7D, A 플러스 8D. 3A. 뭐야? 21D. 됐니? 보니까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 이 수열들이 무엇을 이루어? 공차 9D짜리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공차하고의 관계는 있기는 한데 그거 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하면 돼. 무슨 얘기냐? 그냥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이야. 그냥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문제 봅시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거 아래 풀이 보지 마. 나랑 풀이 달라. 겁나 더럽게 해놨어 이거 못해 이거. S10이 10이래. 무슨 얘기야?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0이야. 20항까지 합이 40이야. 그때 S30을 구하래. 30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S10이잖아. 2분의 10 2A 플러스 9D는 10 2분의 20 곱하기 2A 플러스 19D는 40 해서 연립해가지고 A랑 D 찾고 그래서 다시 S30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S10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10 다시 S20 뭐야? S20은 여기서부터 해서 A20까지의 총 합이 40이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 전체 쫙 해서 A30까지의 총합을 구하래. 근데 잘 봐. 여기가 10이고 이만큼이 40이면 여기가 30이지. 근데 선생님 얘기했잖아. 10개, 10개 이렇게 부분 합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얼마 차이나? 20 차이나. 그러면 여기 또한
구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참고로 A11부터 A20까지였고요. 여기 뭐예요? A21부터 A30까지의 총합은 20 차이 났잖아, 앞에서. 그럼 여기도 20 차이 나지. 50. 그럼 따라서 S30은 10, 30, 50. 90이 그래서 정답이죠. 나 첫항이 뭔지 공차가 뭔지 몰라. 하지만 정답은 구한 거야. 이렇게 된다고. 여기 풀이 이렇게 있네요. 똑같죠? 자, 잠깐 저기 문제 봐.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요 내용이 중요해서 그러거든, 얘들아. 요거 내용 잠깐만 다시 봅시다. 그냥 이걸 보고 설명해주고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야. 자, 다시 얘기할게.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S의 변화를 살펴보자. 이거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잘 들어. N, 항 넘버야. 잘 봐. AN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자.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듣고 있니? 첫 항이 졸라 클 거야. 그러다가 공차가 음수니까 음수를 더하니까 점점 줄어들어.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고. 똑같은 만큼 한 칸 가면서 일정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해.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느낌 이해가니?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야. 계단같이. 계단같이 계속 줄어들어. 줄어들어 간다고. 그럼 줄어들어 가다가 어느 순간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음수가 될 거야. 마지막 양수가 있을 거야. 정신 차려. 쉴게. 잠깐만. 눈알 돌아가잖아 지금. 너 이러지 말고 봐. 잘 봐. 그럼 잘 생각해봐. 아, 이거 너무 내가 높게 잡았다. 너희들은 아직 배운 게 없어? 잘 봐봐. 많이 내려왔다. 자, 1항이 A1이었어요. 요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이 정도 높이 값을 갖습니다. 만약에 A2가 A2가 있었고 한 요 정도가 됐다라고 칩시다. 똑같은 길이만큼 내려와서 세 번째 항이 나오게 될 거야. 똑같은 만큼 내려가서 네 번째 항이 될 거야. 이게 A3, 이게 A4야. 공차가 음수면 점점점 줄어들게 돼. 그런데 SN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잘 보자. A1과 S1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항 이게 S1이야. S2는 어떻게 될 거야? 여기에다가 A2를 추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대략 요 정도의 높이가 될 거야. 얘의 높이가 S2야. 다시 S3는 요만큼 S2에다가 S3는 S2에다가 A3를 추가하면 S3가 되는 거야. 3항까지 합이잖아. 2항까지 합에다 3항을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해해라. 이건 응용이야.
자, 그러면 A3를 추가하세요. 이 높이가 바로 S3입니다. 자, 다음 S4로 구합시다. S4. 요만큼의 높이를 음수야. 높이가 음수야.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다시 내려와. 요 높이가 S4야. 자, 결론. 말해주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첫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예요. 공차가 음수니까 다음 항이 낼수록 줄어들기는 해. 하지만 합은 계속 증가해. 하지만 증가되는 폭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어떤 큰 그릇이 있어. 거기다가 A1 넣고 A2 넣고 A3 넣어. 그럼 계속 어떻게 돼? 그 안에 그릇이 차오르기 시작하겠지. 그럼 언제까지 차올라? 마지막 양수인 한 가지의 합에서 최대의 합값을 갖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마지막 양수까지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조금씩이지만 증가가 되기 시작한다고. 근데 음수를 더하는 순간 줄어든다는 얘기야. 결론. 합의 최대값은 언제 합이 최대가 돼? AN이 마지막으로 양수일 때까지 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그 얘기가 괄호 1번이야. 첫 장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는 첫 장부터 마지막 양수까지의 합이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값이 되고요. 그러면 최소값은 첫 장이 음수이고 공차가 양수인 경우에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첫 항이 음수야. 근데 공차가 양수야. 그럼 점점점 커지겠지. 항이 지날수록. 자, 그러면은 첫 장부터 마지막 음수까지의 합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많이 힘드니? 많이 힘들어? 이거 2차 함수를 풀지 마세요. 얘 좀 전에, 야, SN이 어땠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좀 전에 SN 그래프 기억나니? 좀 전에 SN 그래프 지우기 전에. 왜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 나와?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근데 왜 곡선이 아니라 왜 뜨문뜨문 나와요? 이산적 별량이라고 부르거든. 이산적 별량 무슨 얘기냐면 연속된 별량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1과 2 사이에는 겁나 많은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뽕 떨어져서 1에서 갑자기 퉁 2로 갔다가 2항, 그 다음 퉁 3항, 퉁 4항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걸 이산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다 됐고,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 자, 다 됐고 그냥 점으로 나온다고. 다 됐고 점으로 나와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데, 그렇지. 왜? 음수잖아. 공차가 2니까 점점점 커져. 그럼 언제까지 합이 최소가 되겠어? 마지막 음수까지의 합. 마지막 음수를 찾아야죠. 1반항 찾자. 아니 뭐 이것도 솔직히 찾아야 되냐? 야, 2를 몇 번 더하면 양수돼? 36 더하면 양수잖아. 2를 몇 번 더하면 18번 더하면 양수되지. 그럼 17항이 마지막 음수잖아. 정답 S 17.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게 난 가르쳐야 되니까 정석대로 풉시다. 자, AN은 마이너스 35 플러스 n-1 D. 그래서 2n-37이고요. 얘가 0보다 작은 음수는 얼마냐? 18.xx 보다 작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17까지라는 얘기야. n이 17까지 an이 0보다 작다고. 17항까지가 음수라고. 자, 그래서 n은 17이라고 찾았어요. 최소값 찾으래요. 뭘 찾으래? S17 최소값 그거 찾으라고. 합의 최소값 찾으라고. 하자. 자, 첫 항. 자, 2분의 첫 항.
마지막 항 17항 여기다 17 집어넣으면 되잖아. 얼마야? 17 집어넣으면 34니까 마이너스 3. 항의 개수 17개. 어? 18점 x보다 작다고 해놓고서 왜 17이라고 썼니? 아이 18. 아까 공차가 17번 더해졌으니까 18항이 맞아요? 자,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원테이크로 찍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죠. 대단한 학생들이구나. 좋은 학생들이에요. 됐죠? 정답 나오죠? 보자. A6는 -5, A11은 10. 무슨 얘기야? 점점점 커진 거야. 이거 등차 수열의 문제에서. 자, 등차 수열 AN에서 A6은 -5, A11은 이상한 점 못 느꼈냐? 니네들 내가 말할 때? 나 수열할 때 나도 이게 이상하다 생각해. 근데 난 이게 자연스럽거든? A6는 -5, A11은 10이야. 뭐가 안 이상하니? 6은 6라고 부르는데 11, 얘는 11이라고 안 하고 난 11이라고 해. 10을 넘어가면 나는 영어로 쓰지 않아. 영어를 너무 못해서 그래. 자, A6는 -5예요. 그럼 A 플러스 5D. 어디지? 존나 피곤해서 그래. 이해해줘. 자, 연립해서 A랑 D를 찾읍시다. 변배 빼세요. 그래서 공차 3이라고 찾았고요. 됐죠? 첫 항까지 찾아버립시다. 15 넘어가서 빼니까 A는 -20이에요. 자, 뭐 찾으래요?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래. 이번엔 뭘 찾으래? N번째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느냐. 다른 거야. 합의 최대값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합은 최소값만 같죠, 얘? 전탕이 -20이니까 최대값 안 같습니다.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건 언제냐고. 하자. SN 공식 세웁시다. 이거는 공식으로 풉시다. 귀찮은데. 차라리 73, 20을 파랑 맞지? 첫 양수. 파랑이 처음으로 양수야. 7개. 정답 14항이냐? 14항이냐? 15항이니? 에이씨. 15예요. 자, 보세요. 합시다. 그냥 풉시다. 2분의 N. 2A. 플러스 N-1. D. 공식이죠? 0보다 큰 게 언제냐? 얘가 얘가 7항까지는 계속 합이 음수예요. 8항까지도 음수야. 왜? 최소 음수 찍었거든? 다시 커지긴 하지만 양수도 하니까. 9항서부터가 양수냐? 잠깐만. 73. 8항서부터가 양수죠. 정리합시다. 양변 2 곱하세요. 얘가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n 얼마? 3 곱하기 얼마? 3n-43이 0보다 크면 양수잖아. 그럼 3n이 43보다 크면 되잖아. 그럼 n이 3, 2는 3, 3, 4, 12, 15. 그래서 15항. 15항에서 처음으로 합이 양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S1, S2, S3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어. 그래서 S7이 최소 음수야. S8이냐 S7이냐. S7이 최소 음수야. 그러다가 다시 커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S15에서부터 S10 쭉 커지다가 S15에서부터 양수가 되는 거야. 자, 그냥 바로 문제 풀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수들의 합을 구하여라. 야, 3의 배수는 다 어떤 특징이야? 나열해봐. 3의 배수. 3, 6, 9. 뭐야? 등차 수열이잖아. 100 이하. 누구까지 써? 99. 합 구하래. 자, 합 구하자. 이거 몇 개야? 그래서 33개. 2분의 33. 첫 항, 마지막 항. 끝. 정답이야, 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어 3이 남는 수들의 합을 구해라. 7로 나누어 3이 남는 애. 3, 10, 17, 2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아이 누구 있죠? 나도 머릿속으로 겁나 지금 98. 이 7의 배수입니다. 98이 7의 배수예요. 거기서 3 빼보세요. 4 빼보세요. 94. 왜 94예요? 94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에요. 마지막이 아이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그냥. 마지막 항을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그냥. 잠깐만. 7, 3, 21. 오케이. 3 맞지? 자, 근데 몇 개니? 얘는 7 곱하기 13 더하기 3이거든요. 몇 개야? 14개야, 총. 14개. 2분의 14. 첫 항, 마지막 항,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굳이 유형 분류상에서 뭐 중요한 대표 뭐 분류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뭐 이거 활용 문제야? 뭐야 벌써 활용 문제야? 등비 수열? 잘하면 못 들어가겠는데. 잠깐만. 그럼 과제가 너희들 그래도 내가 너무 인색하진 않잖아. 등비수열 다 들어갈 수는 없네요. 그냥 등차수열까지만 하자. 겁나 많이 내면 또 속으로 겁나 내욕할 거니까. 자, 등차수열의 합의 활용 문제만 보고 넘어갈게요. 민규는 문제 수가 X개의 수학 문제집에서 첫째 날 15문제, 둘째 날부터는 매일 문제수를 D만큼씩 증가하면서 풀었대. 첫째 날 15개, 둘째 날 15 플러스 D. 뭐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푸는 거죠. 15 플러스 2D. D만큼씩 늘리래잖아. 아홉째 날에는 문제를 풀고 나면 24문제가 뭐야? 증가하면서 풀어서 아홉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24문제가 남는데. 아홉째 날 몇 문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홉째 날 15 플러스 8D. 그래서 얘까지 다 풀고 나면 문항수가 24문제가 남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총 문항수가 지금 몇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S9 뭐죠? 아홉째 날까지 푼 총 문제의 수겠지요? 거기에다가 24문제를 더해야지 이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의 수겠죠? 됐죠? 다음. 문제수가 X개래? 이게 X죠? 다음. 첫째 날에 30문제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어. 일곱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39문제가 남는다. 얘는 이거 S9 뭐 여기에서 S9을 얘기한 거고요. 다음. 식 세울까 이거 그냥? S9 2분의 9 첫 항 마지막 항의 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30문제씩 똑같이 D만큼씩 증가한대. 30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일곱째 날 30 플러스 6D. 그럼 39문제가 나면 돼. 자, 따라서 얘는 뭐다? 이거 총합. 일곱째 날이니까 2분의 7. 첫 항, 마지막 항이야. 66D. 이렇게 60 플러스 6D. 39문제가 남는데 플러스 39. 됐죠? X 구하고 싶어요. 이거 풀어서 D를 찾읍시다. D 찾자. 어떻게 할까? 곱하자. 9 곱하니까 9는 9, 9 45. 9 4 36. 210, 21D, 39. 21D 넘어가니까 15D. 159가 넘어가서 빼는 거야. 51, 39, 80, 90. D는 6. 공차 6. 됐죠? D가 6이니까 6 갖다 집어넣으면은 6 갖다 집어넣어. 그럼 X가 찾아지죠. (30) 6, 3, 18, 48.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답은 거기 보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겁나 중요해 이거. 겁나 중요해. 잘 보세요. 설명합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예요. 아까 사실은 설명을 하긴 했어요.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자, 만약에 첫 항이, 자, n이 1이면 S1과, 즉, 뭐야?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n이 1이면 S1과 A1은 동일합니다. 첫 항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n이 2 이상인 경우에는 AN은 뭐야?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은 SN은 뭐야? n번째 항 그것까지 합이야. 거기서 S의 n-1, 이건 뭐야? n-1번째까지 합을 빼면은 AN인데요. 이해 가세요? 됐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라는 얘기냐? 자, 보기 1번 문제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겁나 중요하다. 겁나 중요하다. 이거 심지어 수행평가로도 잘 나와. 자, 어떤 수열의 AN이 있었는데 N항까지 합이 SN이 2n 제곱 플러스 n이래. 내가 가르쳐줬어. 2차 다항식이네. n에 관한 2차 다항식이네. 그럼 AN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첫 항 얼마? 4. 아, 첫 항이래. 미안. 공차 얼마? 4. 첫 항 얼마? 3. 그렇기는 해. 근데 그거 됐고 모른다 치자. 자, 해보자. 잘 봐. 뭘 찾으라고 그랬느냐? 일반항 AN을 찾으래요. 자, 케이스를 왜 나누는가?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n이 1인 경우에는 S1은 3이고 그것이 A1이야. 이해가죠? 두 번째, n이 2 이상이면 일반 항은 Sn-S의 n-1이야.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없니? 이해 가니?
졸립니? 하자. Sn 나와 있죠? S에 n-, 야, n자리에 n-1 들어갔잖아. 그럼 n자리에 n-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빼기 2의 n-1의 제곱 n-1 이거야. 이게 n-1이랑까지 합이야, 그냥. n-1 대입하면 돼요, 그냥. 자,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n 2 플러스 1 정리 2n제곱 2n제곱 n 3n 4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an은 4n-1이야. 자, n에다가 1 한번 집어넣읍시다. a1은 3 맞지? 둘이 같아.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보기 2번 봐. 보기 3번인가? 보기 2번 보자. 보기 2번 보자. 미안, 잠깐만. 왜 안 나와 있어, 이게? 아하, 미안. 익힌 문제 1번 봐봐. 등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자, 저기 있는 SN과 여기 있는 SN의 차이를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n에 관한 2차 다항식이면 AN은, 자, SN이 n에 관한 2차 다항식이면 AN은 등차 수열일 거야. 해보지 않아도. 당연해. 그래서 n에 관한 2차 다항식이고 상수항이 없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까 내가 등차 수열 합공식 보여주면서 보여줬어요. 상수항이 없어. 이거 등차 수열이야. 첫 항 얼마? 1 집어넣어. 3. 공차 얼마? 1 곱하기 2. 그래서 공차는 2인 등차수열이 아마 나올 거야. 그런데 얘는 제 SN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상수항이 있어. 상수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보이냐면 봐봐. 보여줄게. 자, 괄호 1번 풀게요. n이 1인 경우에 S1은 3 나와. 그리고 그게 A1이야. 두 번째. n이 2 이상이면 왜 케이스를 풀어서 푸는가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려는 거야. 지금 이걸 잘 들어야 돼. n이 2 이상인 경우에는 an은 sn-s의 n-1입니다. 그래서 얘는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이고요. 마이너스 2n 1 마이너스 1 2n-1이 나와요. 아니냐? 플러스 1 나와요. 자, 어때요? A1은 3이지. 어때? 같아. 선생님 왜 계속 이게 당연한데 이게 왜 같은지 확인하고 있냐면 괄호 2번을 보세요. 괄호 2번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sn이래요. 자, 첫 번째 n이 1인 경우에 n에다가 1을 집어 넣으시면 얼마 나와요? 4 나와요. 그리고 그게 무조건 첫 항이야. 이게 첫 항이야. 자, 두 번째 n이 2 이상인 경우 an은 sn-s의 n-1이고요. 자, 그래서 갖다가 집어넣어서 연산을 해주면 선생님이 안산을 해봤더니 2n 플러스 1 나오네. 자, 그래서 2n 플러스 1이 나와요. an이. 그런데 여기서 계산해본 걸과 a1이 얼마 나와? 3 나오지. 근데 첫 항은 누군데? 4가 무조건 첫 항이거든. S1은 무조건 첫 항이거든. 근데 일반항 찾아서 A1이 3 나왔어. 어때? 달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론. 내가 여기 있는 A의 수열을 나열해보면 이렇다란 얘기야. 첫 항은 무조건 4야. 근데
두 번째 항에서부터 일반항을 따라가. 5. 30번호 7. 이렇게 나열 돼. 여기서의 A에는 나열해 보면 3, 5, 7 이렇게 나열 돼. 자, 차이점이 뭐냐? 상수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수항이 없으면 첫 항부터 일반항을 만족시킵니다. 첫 항부터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만족시켜요. 3, 5, 7 이렇게. 근데 상수항이 이렇게 존재를 해버리게 되면은 첫 항부터 등차 수열 따라가지 않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따라갑니다. 5, 7, 9 이렇게 따라가요. 첫 항은 등차 수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그거예요. 자, 그거 이외에는 무조건 AN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SM-SM-를 하면 된다. 그냥 무조건이야, 저건. 등비수열, 앞으로도 배울 거고,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저렇게 될 겁니다. 야, 시간이 50분이 남았네. 진도 더 나가 되겠니?